여러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에 그 진하고 칼칼한 국물, 그리고 젓가락만 대도 스르륵 녹아내리는 살코기.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지 않나요? 바로 감자탕이죠. 이건 그냥 배 채우는 음식이 아니에요. 허기진 배는 물론이고 지친 마음까지 채워주는 정말 한 그릇의 위로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익숙하고 사랑스러운 음식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 한국인의 소울푸드, 감자탕의 아주 흥미로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름은 분명 감자탕인데 누가 뭐래도 이 음식의 주인공은 큼직한 돼지뼈잖아요. 그럼 대체 감자는 어디 있는 걸까요? 혹시 이름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이 맛있는 미스터리, 지금부터 추적을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이 맛있는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우리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감자탕이 지금처럼 우리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기 훨씬 전, 그 시작점으로 말이죠. 감자탕의 시작은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삼국시대에 전라도 지방까지 가야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지금처럼 푸짐하고 얼큰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뭐랄까 되게 따뜻한 약 같은 음식이었어요. 돼지뼈를 푹 고아서 만든 국물, 이게 영양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몸이 좀 약하신 어르신들이나 아픈 사람들, 기력 회복하라고 챙겨주던 그런 귀한 보양식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부터 감자탕의 인생, 아니 탕생이라고 해야 할까요?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전라도에 소박했던 돼지뼈국이 전국고 스타가 된 계기는 바로 한국 근대화의 상징, 철도공사 현장이었어요. 1890년대 후반 경인선을 만드는 노동자분들께는 값싸고 든든하고 힘나는 음식이 필요했거든요. 감자탕이 딱이었죠. 그러다 1916년에 인천에 엄청 큰 도축장이 생기면서 와, 이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주인공인 돼지뼈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감자탕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기폭제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역사를 훑어보니까 대충 감이 오는데 아직도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감자는 대체 어디서 온 거냐고요? 이제 드디어 이 논쟁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크게 세 가지 썰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자 이론. 이게 제일 그럴듯해요. 그냥 말 그대로 일제강점기 때 구하기 쉬운 감자를 탕에 듬뿍 넣기 시작하면서 이름이 감자탕이 됐다는 거죠. 아주 심플하죠? 두 번째는 감자뼈 신화.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 돼지 등뼈에 감자처럼 생긴 뼈가 있다는 주장이에요. 잠시 후에 이게 왜 신화인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중국 음식 이름에서 왔다는 설도 있는데 가능성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그러니까 진짜 채소 감자 때문에 이름이 붙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감자뼈 얘기, 이거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가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감자탕이구나 싶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일종의 도시전설 같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축산업계 어디를 가도 감자뼈라는 부위는 없어요. 아마 감자탕이 엄청 유명해지고 나니까 누군가 이름이 왜 감자탕일까에 대한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쩌면 정답이 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다 같이 감자탕 냄비 앞에 둘러앉아서 야, 감자뼈라는 게 있대. 아니야, 그거 그냥 감자 넣어서 그런 거래.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 바로 그게 감자탕을 제일 맛있게 먹는 비법 아니겠냐는 거죠. 와, 이 말은 진짜 공감되지 않나요? 자, 역사 공부는 이쯤 하고 이제 진짜 맛의 비밀을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주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뼈에 붙은 살이 젓가락만 대도 스르륵 떨어질 만큼 부드러워지는 걸까요? 그 완벽한 감자탕 한 그릇 뒤에 숨어있는 거의 과학에 가까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뼈입니다. 감자탕집에 가면 보통 두 종류의 뼈를 써요. 목뼈, 그리고 등뼈. 자, 여러분의 선택은 뭔가요? 나는 고기가 최고다, 살코기 뜯는 맛이 중요하다 하시면 목뼈를 고르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국물이 진해야 한다 하시면 등뼈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뭐랄까, 부드러운 살코기냐, 깊은 국물이냐, 감자탕을 만들기 전에 첫 번째 행복한 고민이죠. 이 과정은 그냥 레시피가 아니에요. 거의 과학 실험에 가깝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몇 시간씩 찬물에 뼈를 담가두죠.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뼈 속에 있는 핏물이나 잡내를 싹 빼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국물이 깔끔해지거든요. 두 번째,
살짝 데치는 거. 이걸 초벌 삶기라고 하는데 된장 같은 걸 좀 넣고 한번 부르르 끓여서 남아있는 불순물을 마저 다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진짜 마법은 세 번째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최소 2시간 이상 약한 불에서 뭉근하게 끓이는 거예요. 이때 질기고 단단한 콜라겐이 야들야들한 젤라틴으로 변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 환상적인 식감이 탄생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거지랑 들깨가루 툭 뿌려서 마무리하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맛있으면 보통 반칙이잖아요. 이렇게 맛있는데 몸에도 좋을 리가 없어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과연 감자탕의 영양성적표는 어떨까요? 아마 결과를 보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좋은 소식부터 갈게요. 감자탕은요, 거의 단백질 폭탄 수준입니다. 이거 한 그릇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다 채우고도 남아요. 무려 136%나 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보양식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항상 좋은 소식 뒤에는 하지만이 따라오죠. 바로 그 한 그릇에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154%가 들어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하루치 나트륨을 한 끼에 다 먹고도 초과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됩니다. 왼쪽에 단백질 반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나트륨이랑 콜레스테롤 봐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감자탕을 먹는다는 건 이런 딜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단백질을 얻는 대신 나트륨과 콜레스테롤도 좀 감소할게.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자탕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주인공인 고기, 그리고 영양 만점인 우거지 같은 채소들, 얘네들 위주로 드세요. 그리고 국물, 국물이 진짜 맛있긴 한데 그 국물은 전부 다 마시기보다는 그냥 밥 살짝 적셔 먹는 정도로만 즐기시는 게 건강을 위한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감자탕을 단순히 영양 성분표로만 분석하는 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음식은 한국 사람들한테 단순한 한 끼 식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바로 소울푸드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는 음식이죠.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뼈해장국과 감자탕의 차이예요. 재료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름이 달라요. 왜일까요? 뼈해장국은 보통 혼자 뚝배기에 담겨 나오는 걸 빨리 먹죠. 어제 마신 술 깨려고요. 되게 기능적인 식사예요. 하지만 감자탕은요? 커다란 냄비를 가운데 놓고 다 같이 둘러앉잖아요. 보글보글 끓이면서 서로 덜어주면서 이야기꽃을 피우죠. 이건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관계를 나누는 시간에 가까워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옛날에는 고된 노동자들의 배를 채워주던 한 끼 식사였지만 지금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위로해주는 음식이 됐잖아요. 늦은 밤 친구랑 수다 떨 때, 온 가족이 외식할 때, 새벽에 일 나가는 분들의 든든한 아침 식사로 감자탕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감자탕 한 그릇에도 정말 깊고 재밌는 역사가 숨어 있었네요. 이걸 알고 나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코 먹는 음식들이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찾는 여러분만의 소울푸드는 뭔가요? 그 음식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다음번에 그 음식을 드실 땐 그 맛과 함께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이야기도 한번 음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